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을 저와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끝없는 사랑과 많은 댓글들은 저에게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7월 21일 금요일입니다. 문재인 정권 아래서 국가 채무는 747조 3천억이라는 상상을 뛰어넘는 부채가 폭발했습니다. 이런 천문학적인 빚의 행방에 대해서 궁금증은 날로 커져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묻습니다. 이 엄청난 국가 재산이 어디로 사라졌습니까? 그리고 왜 국민들이 이 막대한 빚을 책임져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지난 5년 그가 선이라고 속이면서 국가 부채를 폭발적으로 늘렸습니다. 그 결과 지금 우리나라는 지옥 같은 빚더미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747조 국가 채무의 진실을 요구합니다. 그 돈 어디로 사라졌습니까? 지난 200석의 전쟁 일부에서는 문재인의 국가 채무의 폭발적 증가 상황을 전달했습니다. 국가 부채 2196조, 국가 채무 1067조의 시대를 열었고 국민 1인당 4392만 원의 빚을 남겼습니다. 국가 채무 628조 8천억, 공공부문 부실액 118조 5천억, 국가 채무 총액 747조 3천억이 증가했습니다. 당군 이래 최악의 충격적인 소식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심각한 중대한 사안인지 국민 대부분 잘 인식하지 못하고 있어서 매우 안타깝습니다. 오늘은 200석의 전쟁 2부입니다. 문재인의 최대 업적 국가 채무 증가액 747조 3천억의 행방을 함께 추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청자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탕진했던 747조 3천억을 전체 국민들에게 나누면 1인당 1,500만 원, 가구당 6천만 원을 지불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그럼 이 엄청난 금액을 받아서 여러분의 생활이 어떻게 변했는지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1. 생활이 좋아졌다. 2. 생활이 나빠졌다. 3. 생활에 변화가 없다. 지금부터 문재인 정권의 최대 업적 빚더미가 우리 일상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함께 그 답을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인은 이렇게 천문학적인 돈을 뿌린 것에 대해서 오직 백성들에게 천국을 만들어주기 위한 선이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정말 문재인은 성은이 너무나 만극하여 오직 선의로 나라 곳간을 털어서 국민들에게 나누어 줬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무리 선한 의도라 할지라도 빚내서 국민들의 지갑을 채워주는 것은 밑장 빼기일 뿐입니다. 지옥으로 가는 길은 선의로 포장되어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지상낙원을 만들려는 모든 시도는 결국에는 반드시 고통스러운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문재인의 선의가 정말로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 그 과정을 함께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인의 주장이 사실이 되려면 나라 곳간이 깡통이 되었지만 우리 가정, 우리 가계의 생활은 개선되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들의 생활 수준이 개선된다는 것은 가계 부채부터 줄어드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렇다면 문재인 집권 기간 동안 우리 가정, 가계 부채는 어떤 변화를 보였을까요? 이 차트를 보십시오. 노란색 선은 한국의 가계부채 증가 추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문재인 집권 기간 중에 가계부채는 가장 가파른 속도로 상승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GDP 대비 105%를 돌파해버렸습니다. 이처럼 가계부채가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국가 채무도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그렇다면 국가 채무 747조 3천억, 천문학적인 금액은 어디로 가 있습니까? 어디로 사라졌단 말입니까? 문재인과 좌파들은 입만 열면 천문학적인 국가 채무 증가는 천국을 만들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보시는 바와 같이 가계부채도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따라서 문재인의 천국 만들기는 결국 대한민국을 지옥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청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문재인 집권 기간 동안 얼마의 기본소득을 받았습니까? 문재인 정권에서 가계부채가 폭발적으로 왜 증가했는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중요한 것은 나라 곳간에서 빠져나온 엄청난 돈이 지금 누구의 주머니로 들어갔다고 생각하십니까? 상황이 이름에도 불구하고 KBS, MBC, YTN 등 공영방송들은 가계부채 위기를 대서특필하고 있습니다. 5월 26일 YTN 보도는 3천조 가계부채 1위, 숨은 빛을 품은 한국, 반대로 달리는 한국이라는 제목으로 마치 나라가 숨 넘어가는 것처럼 선동하고 있습니다. 또 MBC도 극렬하게 위기를 부추기고 있습니다. 역대 최고 1862조 가계부채 시한폭탄이라는 유튜브 이상으로 자극적인 제목을 달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영방송 KBS가 4월 28일에 보도한 내용을 한번 보십시오. 빚 없는 사람까지 휩쓸리는 무서운 가계부채 쓰나미라는 정말 썸뜩한 가계부채 위기를 방송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공영방송 언론들이 국민 세금을 받아서 국가 위기를 조장하는 반국가적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국가 부채, 가계부채는 문재인 정권에서 폭발적으로 증가한 것이 진실입니다. 도대체 그때는 안전하던 가계부채가 또는 국가 채무가 갑자기 수십 배 더 심각한 위기 상태로 보도하는 것은 너무나 속보이는 작태들입니다. 가계부채의 본질은 문재인 정부에서 국가 채무 747조 3천억이 증가했는데 증가한 그 돈의 행방입니다. 국가 채무도 사상 최악으로 폭발했고 가계부채도 사상 최대로 폭증했습니다. 도대체 국가 채무 747조 지금 어디가 있는 것입니까? 문재인 정부 5년 노동계, 언론계, 교육계, 시민단체, 종북단체, 그리고 정치권 등등 수백 조의 국고가 흘러 들어갔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밝혀내야 합니다. 국민들의 지갑에는 10%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국가 채무, 나라 곳간에서 747조가 빠져나갔습니다. 그러나 국민들의 주머니에는 오히려 빚만 늘어났습니다. 도대체 국민의 주머니는 텅텅 비어 있는데 나라 곳간 747조, 그 돈 지금 어디로 날아가 있습니까? 이것은 내년 총선에서 핵심 이슈 논쟁거리로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하루가 다르게 최고의 지도자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내년 총선에서 200석을 확보하게 되면 국가 채무 수백 조를 회수하는 것은 물론 문재인 체제의 모든 것을 청산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보수 우파의 가치가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우월한 가치인지 증명하게 될 것입니다. 200석의 전쟁은 계속되어야 합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고견과 댓글, 토론, 그리고 주변에 이 영상을 많이 공유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후원해 주신 박춘선님, 김근호님, 김승준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